다케시마는 일본 땅입니다. 한국은 지금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질서를 흔드는 도화선이었고 한국의 인내를 시험하는 최후 통첩이었죠.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뒤 독도 해역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정체불명의 삼중 감시망 기술, 그리고 일본조차 반박하지 못하는 127개의 역사 기록을 밝혔죠. 그 순간 미국, 중국, 대만까지 일본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오만한 도발을 기술과 역사로 응수한 대한민국. 도대체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5천만 달러 계약을 눈앞에 둔 무기 딜러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70년 동맹 전략을 하루아침에 뒤집었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단 블랙우드입니다. 45세의 국제군사기술 브로커죠. 20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F-35 전투기부터 이지스 시스템까지 제 손을 거쳐간 계약이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2015년 독립해서 블랙우드 디펜스 솔루션스를 설립했고 이제는 각국 정부가 먼저 전화하는 업계 최상위 브로커가 됐죠. 제 생존 법칙은 단순했습니다. 강한 쪽 편에 서라. 2025년 9월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5천만 달러 규모의 차세대 해상감시 시스템 계약을 마무리하는 중이었죠. 독일 헨솔트사의 최신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방위성 조달국장 다나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말했습니다. 블랙우드 씨, 이번 계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5년간 20억 달러 규모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독도 주변 감시 강화가 목적입니까? 다나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기밀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일본의 무기 구매 패턴을 분석했죠. 해상 레이더 시스템은 긴급 도입, 수중 음향 탐지기는 예산 3배 증액, 대한 미사일은 서두르는 계약. 일본이 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9시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을 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즉시 다나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계약 직전에 이런 도발을? 다나카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습니다. 블랙우드 씨, 걱정 마세요.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곧 굴복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났죠. 36시간째 한국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무기 딜러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런던, 파리, 텔아비브, 싱가포르의 동료들이 모였죠. 프랑스 딜러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당황한 거야. 대응책이 없는 거지. 이스라엘 딜러 모세가 웃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경험상 한국은 항상 그랬죠. 2010년 천안함 때는 혼란스러운 대응, 2012년 독도 상륙 때는 감정적 발언, 2019년 지소미아 때는 즉흥적 결정. 한국은 감정적이고 전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성숙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죠. 48시간째 되던 날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방산기업 LIG 넥스원 해외 영업팀이었습니다. 블랙우드 씨, 서울에서 뵙고 싶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메일을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무슨 거래를? 일본과의 계약이 우선이었죠. 그날 밤 싱가포르 딜러젠 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움직이고 있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죠. 10월 18일 새벽 5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가 떴습니다. 상호 신뢰 기반이 흔들렸으므로 기존 협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3번 읽었습니다. 이게 뭐지? 감정적 비난도 강경한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한 한 문장. 1시간 뒤 일본 관방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한국의 협정 검토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패닉에 빠졌다는 것을요. 한국의 발표 6시간 뒤 첫 번째 파장이 왔습니다. 한국이 한일 해상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일방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상호 신뢰 기반 재검토 중이었죠. 다나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계약에 영향 없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일시적 문제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불안한 고객은 계약을 번복합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의 옛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시스템 엔지니어 마크였죠. 마크, 한국이 훈련 취소하면 일본 쪽 영향 있어? 마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에단, 사실 일본은 동해 북부 감시를 한국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었어. 뭐라고요? 수중 음향 시스템, 위성 연동 데이터, 실시간 해류 분석. 전부 한국 거야. 일본은 그걸 공유받아서 쓰고 있었던 거지.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한국이 한 발짝 물러서면 동해 북부의 구멍이 뚫려. 추정치로는 감시 능력 47% 손실. 전화를 끊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팔려던 5천만 달러 시스템으로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일본 방위성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조치는 유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자적으로 해역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허세였죠. 마크가 보낸 기술 분석 보고서를 보니 일본이 독자적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면 최소 3년의 개발 기간, 200억 달러의 투자, 그것도 한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의 오랜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조달 담당 리 장군이었죠. 블랙우드 일본과 계약 진행 중이라고? 네, 장군님. 취소하는 게 좋을 거야. 예?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거야. 동아시아 무기 시장이 바뀔 거란 얘기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리 장군은 20년 거래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근 6개월 계약 현황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긴급 조달 증가, 구형 시스템 교체 서두름, 하지만 최신 기술은 도입 안 함. 한국은 해외 수출 계약 급증, 특히 중동과 동남아 시장 장악, 방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폭증. 뭔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 봤습니다. 10월 20일 중국 외교부가 움직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도발이 동아시아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저는 리 장군에게 전화했습니다. 장군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블랙우드 진짜 조언하는데 일본 계약 지금 빠져나와. 하지만 5천만 달러 계약이. 그 돈 잃고 싶어? 아니면 앞으로 중국 시장 전체를 잃고 싶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뒤 중국 관광청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저는 실시간으로 도쿄 증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전일본 공수 마이너스 15%, 일본 항공 마이너스 13%, 미쯔비시 중공업 마이너스 8%, 가와사키 중공업 마이너스 7%. 방산주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젠 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단, 시장은 거짓말 안 해. 투자자들이 일본을 떠나고 있어. 저는 한국 증시도 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6%, LIG넥스원 플러스 8%, 한국항공우주 플러스 5%.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뉴스가 떴습니다. 도요타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 전일본 공수 사장, 일본 최대 기업 최고 경영자 12명이 총리실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도쿄의 방산 로비스트 사토에게 전화했습니다. 사토, 지금 분위기 어때? 난리야. 경제계가 완전히 뒤집혔어. 중국 시장 잃으면 일본 경제 반토막 나. 방위성 반응은? 총리가 보고서를 무시했대. 3개월 전에 한국 감시망 분석 보고서 올렸는데 읽지도 않았다는 소문이야.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일본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이베이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최근 행동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대만은 한국의 합리적 대응을 지지합니다. 타이베이 사무소 책임자 첸에게 전화했습니다. 첸, 대만이 일본을 비판했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블랙우드, 우리도 놀랐어. 근데 대만 군부가 최근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아. K9자주포, 천국 미사일 다 한국 거잖아. 일본 무기는 예산 대비 성능이 안 나와. 그리고 대만은 실전 경험 있는 무기를 원해. 한국은 수출 실적이 증명되잖아.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실전 데이터가 없다. 한국은 폴란드, 중동, 호주 전 세계 실전 배치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저녁 다나카에게서 긴급 메일이 왔습니다. 블랙우드 씨 계약 서명을 2주 연기하고 싶습니다. 내부 상황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했죠.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 확인해줘. 일본이 도망갈 것 같아. 10월 25일 싱가포르 국제회의장. 이건 단순한 외교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딜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각국 국방부 조달관과 방산 기업 최고 경영자, 그리고 저희 같은 브로커들. 의제는 독도 역사적 법적 근거 검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누구의 기술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15명 정장 차림 대형 LED 스크린. 미쯔비시중공업 전무 아오키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일본의 방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이미지들. 이지스함 마야급 F-35 조립 라인, 최신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입니다. 1667년 은주시청 앞기, 1905년 시마네현 고시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옆자리 프랑스 딜러 피에르에게 속삭였습니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야. 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 7명. 프로젝터도 화려한 자료집도 없었습니다. 얇은 책자 한 권씩. 일본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 장도연이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 반백의 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켜지 않고 책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삼국사기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킨 기록입니다. 천천히 책자를 넘겼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우산도와 무릉도가 조선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도 화려한 그래픽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자를 들고 읽을 뿐이었죠. 하지만 안용복 진술서 1696년. 일본幕府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증거입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건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문서의 날짜 출처 법적 의미가 정확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였죠. 15분, 20분 장도연은 쉬지 않고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 차관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조달청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장도연이 127번째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표단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야 할 문서입니다. 하지만 방금 30분간의 발표에서 이 문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오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급히 자료를 뒤적였죠. 저는 피에르를 쳐다봤습니다. 피에르도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일본이 자기 문서를 숨겼어. 장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127건의 문서는 모두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독도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휴식 시간 복도에서 싱가포르 국방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블랙우드 나는 군인이야. 팩트를 믿지. 일본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어. 하지만 한국은 반박 불가능했어. 인도 대표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무기 도입 검토 중이야. 기록을 저렇게 관리하는 나라라면 기술 문서도 믿을 수 있겠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영토 분쟁이 아니야. 신뢰도 경쟁이었어. 휴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일본 대표단 한 명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생방송이라고? 아오키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토 미노루 전 해상자위대 막장이 NHK에서 생방송 중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72세 노인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복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한국의 독도 감시망은 우리가 상상한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압도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회의장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40년간 바다를 지킨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말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오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본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 김세준 해군 중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LIGNX1의 초청을 받아왔던 참이었죠. 스크린에 독도 주변 해역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3차원 실시간 통합 시스템. 숨이 멎었습니다.
현재 독도 통합 감시 시스템입니다. 화면의 작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수면 함정, 파란색은 수중 잠수함, 초록색은 공중 항공기. 50km 반경 내 모든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됩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독도에서 27km 지점의 빨간 점. 현재 이 위치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이름, 톤수, 속도, 방향. 실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독일의 hensoldt 레이더 세계 최고 시스템들을 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 해군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 탈레스 엔지니어가 속삭였습니다. 블랙우드, 저 3층 통합 시스템 우리도 10년 후에나 가능할까 말까 해. 김세준이 계속했습니다. 수중 음향 감지 시스템. 잠수함 탐지 가능합니다. 파란 그리드가 바닷속을 채웠습니다. 공중 감시 레이더. 항공기, 드론, 미사일까지 탐지합니다. 초록색 레이더망. 이 세 시스템이 통합 운영됩니다. 세 화면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완벽한 3층 구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 비용은 최소 50억 달러, 개발 기간은 10년 이상, 그리고 이미 실전 배치 완료. 김세준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필요시 이 시스템은 SLBM 체계와 연동됩니다.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옆자리 프랑스 해군 대령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근데 실제로 구현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야. 한국이 네 번째라는 거잖아. 김세준이 다시 화면을 띄웠습니다. 독도 주변에 두 개의 빨간 점. 현재 일본 함정 두 척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함정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실명이었습니다. JS 아사히, JS 시라누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 함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리핑룸 뒤에서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급히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각국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시스템 수출 가능합니까? 말레이시아는 우리 해역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인도네시아는 가격이. 한국 방사청 관계자가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명함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뒤집혔다. 이제 한국이 파는 입장이 아니라 세계가 사려고 줄 서는 입장이야. 그날 밤 도쿄의 사토에게서 긴급 메일이 왔습니다. 에단 방위성 내부 문건이 유출됐어.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독도 감시 시스템 분석 보고서, 작성일은 2025년 7월 15일. 3개월 전이었습니다. 결론은 한국의 독도 감시 능력은 일본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음. 군사적 대응 불가능, 권고사항은 외교적 해결 추구.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글씨. 총리실 전달됨. 검토되지 않음.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본은 알고 있었어. 3개월 전부터. 그런데 무시하고 도발했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나카였습니다. 블랙우드시 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천만 달러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죠. 침몰하는 배에서 내렸으니까. 10월 29일 NHK에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전직 외무성 차관 오쿠무라 레이지, 68세. 한국이 공개한 127개 문서 외무성은 이미 1990년대부터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한국의 기록 자료가 법적으로 더 신뢰성이 높다. 이게 우리의 공식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오쿠무라가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본은 국민을 속였습니다. 저도 그 공범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쿄가 폭발했습니다. 시부야, 신주쿠, 긴자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간 속았다. 총리는 사퇴하라. 한국은 기록을 냈다. 일본은 거짓을 냈다. 저는 도쿄 호텔 창문으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일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거짓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글로벌 방산 딜러 비상회의. 런던의 BAE 시스템즈 대표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록을 은폐하는 나라가 기술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IAI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127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투명성을 증명했어요. 프랑스 딜러 피에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증명했지. 3중 감시망, SLBM 연동 이건 장난이 아니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계 규칙은 간단합니다. 기록을 관리하는 나라가 기술도 관리한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10월 30일 밤 일본 자민당 긴급 의원총회. 200명 의원이 모였습니다. 당 중진이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독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가 국가 신뢰도를 박살냈습니다. 여성 의원이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43표, 반대 67표. 가결. 그 장면을 라이브로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 정권 붕괴. 원인은 거짓과 은폐.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이 폭발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일본 PL 해상 초계기 계약 취소, 인도네시아는 일본 잠수함 도입, 재검토, 태국은 일본 호위함 계약 보류. 반면 한국 쪽, 아랍에미리트는 천궁2 추가 도입 희망, 사우디는 K9 자주포 500문 구매 문의, 폴란드는 K2 전차 추가 계약 협의. 스프레드시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일본 방산 수출은 3개월간 60억 달러 손실 추정, 한국 방산 수출은 3개월간 80억 달러 계약 예상.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저녁 LIG 넥스원 해외 영업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블랙우드 씨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중동 시장 진출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간 저는 일본을 믿었습니다. 성숙하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 2주간 본 것은 기록 은폐, 기술력 과대 포장, 정치적 거짓말, 내부 붕괴. 반면 한국은 127개 문서 공개, 검증 가능한 기술, 냉정한 대응, 흔들림 없는 품격. 강한 쪽 편에 서라. 그게 제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협력하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새벽 5시 워싱턴 백악관. 저는 특별 자문으로 소환됐습니다. 20년 아시아 시장 경험 때문이었죠. 회의실에는 미국 안보라인 전체가 모였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CIA 국장,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두툼한 문서를 들었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 안정과 협력 전략 최고 기밀. 지금 동아시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48시간 내에 미국의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도권을 잃습니다. CIA 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72시간 동안 긴급 분석한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내용. 한국은 127개 문서 모두 검증 완료. 3중 감시망은 세계 최고 수준. SLBM 연동은 미국 다음. 기술력 외교적 대응은 완벽한 타이밍. 일본은 기록 은폐, 기술력 과대 포장, 정권 붕괴, 예측 불가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10년 앞서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스크린에 3층 감시망 도표. 미해군도 이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블랙우드 업계 시각에서 평가해 주시죠. 일어났습니다. 저는 20년간 전 세계 무기를 거래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이스라엘 최고 시스템들을 다 봤습니다. 한국 시스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처음 봅니다. 3층 실시간 통합, SLBM 연동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한국이 실제로 구현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이걸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다는 겁니다. 폴란드, 호주, 중동 수출 실적이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할 결론입니다. 첫 문장을 읽겠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축이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전 10시 백악관 브리핑룸. 100명이 넘는 기자가 모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발표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축입니다. 브리핑룸이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현상을 존중합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조율해야 할 국가는 한국입니다. 1시간 뒤 전 세계 헤드라인. CNN은 미국 동아시아 지도 다시 그렸다. 중심은 한국, BBC는 한국이 침묵으로. 이긴 전쟁, 알자지라는 기록과 기술과 품격, 한국의 완벽한 승리. 그리고 독일 국방부는 한국과 차세대 방산. 협력 추진, 프랑스 외교부는 KF-21 공동개발 참여 검토, 영국은 한국 감시 시스템 벤치마킹. 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녁 글로벌 방산 딜러 화상회의. 피에르는 에단 넌 한국과 먼저 계약했지? 모세는 우리도 한국 기업 미팅 잡았어. 젠 리는 이제 한국이 시장을 주도하는구나.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규칙은 간단합니다. 강한 쪽 편에 서세요. 지금 그게 한국입니다. 11월 5일 서울 외교부. 장도연이 마지막 브리핑에 섰습니다. 독도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다. 저는 서울 강남에 새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블랙우드 디펜스 솔루션스 서울 오피스. 첫 고객은 사우디였습니다. 천궁2 미사일 30억 달러 계약. 두 번째는 폴란드. K2 전차 추가 500대. 세 번째는 아랍에미리트. 한국형 구축함 기술 이전.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저는 이제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였습니다.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회고록을 썼습니다. 제목은 강한 쪽 편에 서라. 한무기 딜러가 본 동아시아 역전. 마지막 챕터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20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2025년 10월 독도 사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가 진짜 강국인지를 증명하는 시험대였습니다. 일본은 화려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소리쳤지만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침묵했지만 승리했습니다. 무기 딜러로서 저는 배웠습니다. 강함은 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강함은 기록의 깊이입니다. 강함은 기술의 실체입니다. 강함은 품격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21세기 동아시아의 중심축은 대한민국입니다. 2026년 2월 두바이 국제방산 전시회. 한국 부스는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붐볐죠. 일본 부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부스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중동 바이어가 물었습니다. 블랙우드 씨 한국 무기가 정말 좋습니까? 독도 3중 감시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게 답입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기술로 증명합니다.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약서를 준비하죠.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20년간 무기를 팔아온 딜러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군사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저는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침묵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순간을, 기록으로 거짓을 무너뜨리는 순간을, 기술로 편견을 깨는 순간을, 품격으로 존경을 얻는 순간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자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성창고였습니다.